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7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금요일 날인데 퇴근길 눈이 올 수도 있겠군요. 예, 뭐 빙판길이니까 다들 조심히 퇴근하시고요. 시장은 오늘 좀 그냥 보합 정도 전체 지수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가는 종목 계속 가고요. 또 한국 증시에서도 가는 종목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이오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올릭스가 엄청난 또 기술 이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업종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상반기 로봇과 바이오가 거의 다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하는 전략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제 셀트리온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오늘도 이제 약세를 보였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5% 빠졌고요. 코스닥은 0.35%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높아졌어요. 9.7조.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았고요. 코스피도 오늘 10조 정도 거래대금에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2배 정도. 전반적인 약세 종목들이 많았고요. 수급 측면에서 오전보다 오후에 좀 매도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400억, 기관이 2,000억 순매도, 선물 쪽 4,000계약 순매도. 그리고 어제 미국장은 이제 그냥 괜찮았습니다. 나스닥이 0.5% 상승이었고, S&P도 0.36% 상승. 오늘 니케이는 0.7% 빠졌고요. 대만은 0.69% 상승. 홍콩 상해는 1% 상승. 오늘 이제 종목별 흐름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오랜 기간 시총 3위였죠. 예. 그걸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 6.5% 상승하면서 시총이 82조 원입니다. 그래서 시총 순위 3위로 올라섰고요. 2차전지의 몰락이라는 말을 해도 될 정도의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난 지금 흐름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요 신고가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친 부분은 그 부당합병, 회계부정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결국은 이제 법적인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부분이 수급 쪽으로 기관의 수급들을 많이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연기금 측에서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지금 작년 12월부터죠.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만 치더라도 작년 한 12월부터 볼까요? 거의 2천억 정도를 연기금에서 사들였습니다. 외국인도 2,500억을 순매수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장기성 자금들이 상당히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꾸준하게 작년부터 10% 정도에서 지금 13%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수주 소식들도 실적의 가측성, 예, 장기적으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확신을 이제 심어주는 포인트였고요. 그만큼 여기 장기평선 돌파 이후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 터지는 거는 추세를 상승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패턴이죠.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 중기 이평선 지지가 나오고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는 형태. 작년 9월달, 10월달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단기 고점을 형성했잖아요. 예,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 지지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바이오 업종 단기 바닥이다는 얘기를 여기서 강하게 드렸던 거는 종합적으로, 예, 이런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이죠. 알테오젠도 여기 자리 저점, 리가캠 바이오도 여기 자리 저점, 유한양행도 여기 자리가 저점. 그렇죠? 동일하죠, 지금.
펩트론도 여기 자리가 저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전개됐고 ABL 바이오도 여기 자리 저점 형성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했던 종목 SK 바이오팜도 여기가 저점. 예. 그래서 이제 업종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퓨처캠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인데 저점 똑같죠? 예. 그러니까 대장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장주를 통해서 우리가 업종의 방향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점을 형성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신고가로 나가는 종목들이 이제 속출하게 될 것이고요. 로봇이 좀 쉬는 듯 했지만 오늘 또 그 클로봇, 예, 로봇주들 또 강세 흐름들 이어졌습니다. SOS랩 20%, 시메스 27%. 예, 조금 작은 종목들이 좀 급등했죠. 예,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도 오늘 좀 대장주로서 또 10%또 급등하는 모습인데 여기 좀 그 단기적으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수급들이 이렇게 친다는 건요. 예, 차익실현 하려고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리는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메스 뭐 급등하죠. 장대 항봉으로. 이런 것들을 따라가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하이젠 아나레넴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여기 봉 세우면서 쭉 세우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쭉 다 밀리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차트와 펀더멘털과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점들을 잡아야겠죠. 예, 그냥 무작정 뭐 로봇 이제 가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고요. 그래서 로봇은 저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또 차익 실현 물량들, 메이저들도 일부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급들을 바이오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또 신고가의 기조의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도 이제 무료 특강을 했었죠. 예, 이번 시간도 2월 달에도 무료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무료 특강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집중적 전략들, 제가 이제 마감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조금 이제 농축되고 압축된 중요한 어떤 전략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특강 시간에는 특별하게 종목 상담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시간, 스페셜한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2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저녁 9시에 진행합니다. 요 신청은요, 제가 이제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팬딩 주소 남겨드리는데 거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때는 이 팬딩에 가입해서 팬딩에서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딩 뭐 회원 가입하는데 뭐 돈 드는 건 아니고, 네, 팬딩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벤트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로봇 섹터, 지난 시간에 로봇 섹터 많이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바이오에 좀 집중된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연하게 이제 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강력한 파동과 또 업종의 대장주 주도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이뤄내면서 업종이 완벽한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뒤에 따르는 후발적인 주도주들, 핵심적인 주도주들이 이제 신고가를 연출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시간들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 특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어떤 전략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딩에서는 제가 제공하고 있는 게 차트 심리 이론 강의, 그리고 매일마다 그 이론을 토대로 학습을 하는 이제 멤버십, 팬딩 멤버십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요. 여기 이제 소개 페이지 쭉 한번 보시면요, 이 무료 특강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할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제 짚어드리고, 지금 주요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내고 있죠. 또 K바이오에 대한 어떤 장기 투자, 단기 투자의 어떤 대상이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장기 투자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바이오 7 종목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 갖춘 7 종목을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내, 미국 주식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전망, 그리고 차트 흐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 상담 Q&A까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상세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1시간 정도 하고 Q&A까지 진행하면 조금 이제 오버 되겠죠, 시간은.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은 5일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팬딩에서만 신청하셔야지 가능하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무료로, 문자로 이제 볼 수 있는 영상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꼭 팬딩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 대한 어떤 특징주 체킹해보면, 정리해보면, 로봇 관련주가 강세였죠. 시메스, SOS랩,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까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강한 상승 기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 SK바이오팜, 퓨처캠, ABL바이오의 강세.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올릭스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일라일리의 이제 9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매스 비만 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상당히 퍼펙트한 어떤 기술 이전을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특징적이었고요. 올릭스를 좀 체킹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올릭스의 오늘 기술 이전을 체킹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뭐 대단 실적인데요. 올릭스가 최근에 주가가 여기서 좀 그래도 저점을 높이면서 지지 패턴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커버리지를 좀 제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종목들 중심으로만 이제 지금 투자의 어떤 대상을 삼고 있는데,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죠. 이 굉장히 핫한 영역에서, 그리고 글로벌 1등 바이오 기업한테, 헬스케어 기업한테 9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고요. 전 세계 권리를 판 겁니다. 지금 뭐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요. 계약금은 이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계약에 따라서 올릭스는 임상 1상을 완료한다. 릴리는 연구개발 상업화를 담당한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어떤 의미들을 좀 지니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그로스 리서치에서 좀 정리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올릭스 일라릴리 계약은 메쉬 비만 치료제 물질이다. 노보노디스크 GLP-1 유사체가 세마글루타이드와 병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점이 핵심이다. GLP-1 계열 약물이 이미 비만 당뇨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올릭스가 해당 계열과 병용 투여하게 되면 추가적인 체중 감량 또 대사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임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아마 일라일리는 감안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병용을 이제 노린 어떤 전략이었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올릭스의 이제 그 기업 속에서 IR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세마글루타이드하고 병용 시 단도 투여군 대비해서 10%, 마우스 쪽에서, 그리고 원숭이 쪽에서 5%의 추가 체중 감소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임상적 결과를 또 IR 자료에서 발표했던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마 감안했을 것이다. 일라이리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대규모 기술 이전의 어떤 이유였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역 투여 시 섭취량 억제 플러스 에너지 대사 증가를 동시에 노릴 수 있어서 단독 투여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예. 그래서 노모노 쪽에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하고 릴리의 요 티얼제 팍타이드와의 병용에서도 유사하거나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GLP-1이 이게 이제 단독이 아니라 이제 병용에서도 좀 발전적으로 좀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요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거고요. 즉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는 커져가는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을 더 강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올릭스의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부작용 측면에서도요. 이 RNA 그 기반의 약물과 단백질 기반의 호르몬제는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와 효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렉나자고 또 이제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맙하고 이제 다른 기전이잖아요. 표적 항암제하고 이제 이중항체. 그래서 부작용적인 측면도 비교 그룹 타그리소 대비해서 낮은 것들도 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기술 이전의 어떤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리포트 내용, 분석 내용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지금 바이오 업종에 상당한 훈풍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엄청난 강세 흐름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확연하게 강한 모습을 작년부터 작년 저점을 찍고 11월 달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1월 저점 찍고 그 뒤로 작년 내내 상승의 흐름과 작년 말 조정 뒤에 이제 완연한 상승 추세의 흐름을 직전 고점을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 그리고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짚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가졌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업체죠. CDMO 업체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아 생산하죠. 예. 그러니까 원료를 받아와서 그걸 이제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미국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왜 미국 관세에서 자유롭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CDMO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당연히 이게 아닌데 대부분의 매출은 CDMO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관세 부담은 고객사가 직접 부담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고객사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객사, 화이자, 모더나 이런 회사와 장기계약을 맺고 있고 생산 단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최근 미국이 중국, 인도, 유럽 등에 대한 의약품 수입 관세를 검토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인 관세 부담이 없고 고객사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셀트론과 미국 관세 영향에서는요.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라는 거죠. 셀트론은 자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해서 미국에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죠. 즉 셀트론이 직접 수출업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FDA 판매 승인을 받고 미국 내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의약품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셀트리온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고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셀트리온이 이를 고객사에게 전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체 만들어서 자체 브랜드로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고, 일본은 또 이제 그쪽 유통사를 끼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직판에 집중을 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수익성 저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미국 수출 중심의 바이오시밀러 업체론 측면에서 직접 관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고객사에게 비용을 전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는 게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이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신고가고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 부진의 이유가 이런 부분에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세 부담이 없고 안정적인 위탁 생산 모델, 글로벌 제약사와의 장기 계약을 갖고 있죠. 그래서 관세 이슈에서 자주 없다는 인식이 투자자들의 선호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유럽과 미국 중심인데요. 미국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가격이나 압박을 받고 있고,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관세 영향을 직접 받지 않고 고객사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어서 주가에 긍정적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수출 중심 모델로 관세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크며 고객사의 비용을 전가하기 어려워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관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수익성 또 가격 경쟁력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네. 일단은 투자 전략 부분으로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안정적 실적 바탕으로 업종의 리딩 컴퍼니 성격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은 진펜탈의 실적 확인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타나면 주가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나은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리스크 부분은 일단은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측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큰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이렇게 또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로 해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관련된 당사의 입장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있고요. 일단은 대응 전략을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충분한 재고를 확보를 했다. 올해 3분기까지 추가 수입 없이도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에서 비껴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원료 의약품 중심으로 공급 전략을 전환시킨다. 관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상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완제 의약품보다 관세 부담이 낮은 원료 의약품 수출에 집중하고 현지 제조소에서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덜 영향받는 원료 쪽으로 수출해서 거기 현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면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높은 관세가 이쪽이니까 이걸 현지에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 역량 가진 현지 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미 이제 전략을 대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를 검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거 해야겠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더 많이 들겠죠.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인데, 사실 미국이 지금 탈세계화 정책은 비용을 다 올리는 거죠.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다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그 부분에는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질서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관세 영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갖겠다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는 바이오 업종의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우리는 상반기 로봇과 바이오 중심의 투자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좀 전략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네, 로봇 밸류체인 스터디, 네, 로봇의 모든 것, 이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요. 네, 로봇 섹터는 올해 내내일 겁니다. 특히나 이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로봇 스터디를 통해서 올해 내내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니까요. 잠깐 쉬어도 다시 또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은 이 부분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미사이트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녹화된 영상은 또 2주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네, 일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도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또 스터디는 클럽장님께서 2월 이내로 피드백 혜택을 드리는 Q&A 시간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운 날씨 조심히 퇴근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